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소식이 가장 주목을 받았을 텐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는 이 누리호 발사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예. 저희도 한 주간 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밖에도 과학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중요한 소식들도 놓칠 수가 없는데, 자, 먼저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앞서 보도로도 보셨지만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접종 후에 2개월이 지난 이 18세 이상 성인한테는 부스터샷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얀센과 모더나 백신 등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서 이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 부스터샷 필요성이 빠르게 제기가 됐는데요. 이 얀센 백신을 맞은 미국 내 62만 명의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이 분석을 해봤더니 네. 올해 3월까지는 88%에 달했던 예방 효과가 이 5개월 후인 8월에는 3%로 아주 네.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네. 물론 이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이 같은 기간에 예방 효과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접종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얀센 백신의 경우는 이 미 FDA는 접종 후에 2개월이 지나면 이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 이렇게 봤지만 부스터샷은 보통 이 접종 후에 6개월이 지난 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 다음 주 보건당국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추가 접종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던데 과연 어떤 방안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이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이 백신을 맞은 사람 옆에만 가도 이 부작용이 옵는다. 네. 이런 주장이 펴졌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자의 곁에만 있었는데 두통이라든가 가려움증,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경험담들이 잇따라 나온 거죠. 예. 이른바 이 쉐딩 현상이다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쉐딩 현상이라는 것은 이 몸 안에 있던 어떤 물질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현상을 뜻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것은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만든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코로나19 백신은 보통 이 죽은 유전체인 사백신을 이용했기 때문에 더는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한다거나 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상 이 쉐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네. 심지어 이런 이유로 이 미접종 임신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접촉만 해도 유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네, 예. 맞아요. 이 화이자의 내부 문서에 명시돼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지만 확인 결과에 근거 없는 내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아직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많은 만큼 이런 허위 정보에도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인데 네. 부작용 전염 같은 현상은 없다는 거 이걸 분명하게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3위 소식은 뭐죠? 네, 이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는 이 현재 나와 있는 약으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임상 시험입니다. 예.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이 환자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셈인데요. 최근에 이 항암제 임상시험 기회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인데 이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건수를 봤더니 국내 임상시험 전체의 94%에 달했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으로 가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 상당수의 광역단체에서는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10%대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수도권에 사는 암 환자의 경우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서울이나 경기도의 의료기관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임상시험이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암 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당연히 더 몰리게 되는데요. 네. 가뜩이나 현재 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평등한 의료 혜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2위 소식은 뭔가요? 네, 얼마 전에 이 미국 정부가 독성 유해 물질로 꼽히는 이 과불화 화합물의 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를 해서 적어도 2023년까지는 이 물질을 아주 퇴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게 조금 낯선 용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널리 사용돼 왔던 물질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는 화장품이라든가 세제, 또 뭐 치실에도 쓰이고요. 또 과거에는 프라이팬 코팅제로도 쓰였습니다. 아, 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쓰는 테이크아웃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도 코팅제로 이 과불화 화합물이 쓰였습니다. 네. 이 과불화 화합물이 유해 물질로 꼽히는 이유는 일단 한번 배출이 되면 자연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고분자 상태 그대로 남기 때문인데 몸속에 쌓이게 되면 생식 기능 저하와 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줄이기 위한 이 어떤 움직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현지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절반 이상의 이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규제가 강화가 되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는 국제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서 이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토양이나 물에서 검출되는 양은 아주 극미량이라고 합니다. 네. 네. 미국 정부가 아주 시급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 소식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면서 아주 급하게 겨울옷 꺼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번 주에는 이 주말이 지나면서 뭐 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눈이 아주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올겨울 추위가 매서워지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북극 상공에 있는 영하 50도 안팎의 찬 공기를 제트 기류가 가둬놓고 있는데요. 이 제트 기류가 점점 느슨해지면서 냉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이 제트 기류는 북극과 중위도의 기온차가 클수록 팽팽해지는데 북극 쪽이 따뜻해지면서 이 기온차가 줄게 되고 제트 기류가 오히려 느슨해진 거죠. 또 이 북극 바다 얼음의 면적이 평년보다 줄어든 점도 한파의 원인이 되는데요. 얼음 면적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트 기류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뭐 기후 예측 모델을 보면 올해는 좀 특히 추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지만 아주 작은 변동에도 이 기후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거야 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번 올겨울 채비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